관찰력이 풍부한 인간은 평소 마주치게 되는 여러 가지 현상을 체계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실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구체적이고도 열의에 찬 논문이었지만 이론의 전개에는 억지와 과장이 섞인 것 같았다. 이 논문의 필자는 얼굴의 근육이 약간 일그러지거나 시선이 번쩍 움직이는 것과 같은 순간적인 표정의 변화에 의해서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을 읽을 수 있다고 하며 다음과 같은 주장을 내세우고 있었다. 만사를 체계 있게 관찰하고 연구하는 사람은 대서양이나 나이아가라 폭포에 관해서 보거나 듣는 일이 없어도 한 방울의 물을 보고서도 대서양이나 나이아가라 폭포가 존재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인생이란 하나의 큰 쇠사슬과 같은 것이어서 그 하나의 고리를 알면 인생 전체를 포착할 수가 있는 것이다. 추리 분석의 학문은 다른 여러 가지 학문과 마찬가지로 끈질긴 학습을 통해 마침내 몸에 익힐 수가 있다. 이 학문을 익히고자 하는 사람은 인간의 마음을 짐작해 낸다는 가장 어려운 문제를 다루기 전에 우선 기초적인 문제부터 배워나가야 할 것이다. 누구를 만나면 한눈으로 그 사람의 경력이나 현재의 직업을 판별하는 능력을 쌓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러한 훈련은 어린아이 장난 같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럼으로써 관찰력은 연마되고 어디에 차가 나고 무엇을 볼 것인가를 터득하게 된다. 손가락에 손톱, 옷소매, 바지에 무릎, 둘째 손가락이나 엄지손가락에 박힌 굳은 살, 표정 등은 모두가 명백히 그 사람의 직업을 말해주고 있다. 뛰어난 연구자가 그런 것들을 종합해 생각하면 그 사람의 직업을 추리해내는 것은 쉬운 일이다. 나는 잡지를 식탁 위에 내동댕이 치며 말했다.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릴. 이런 별 볼일 없는 글을 읽기는 처음인걸. 홈즈가 어리둥절한 얼굴이 되었다. 왜 그러나? 이 기사 말일세. 표시를 해놓은 걸 보니 자네도 읽은 모양이네만 이건 아마도 누군가 할 일이 몹시도 없는 사람이 안락 의자에 파묻혀 끄적인 것이 틀림없네. 그런 이론이 통할 리가 없지 않은가? 내 생각 같아서는 이 글을 쓴 자를 지하철 3등차 속에 밀어넣고 차 안의 승객들 직업을 차례로 맞춰보라고 윽박질러 주고 싶네. 내기를 걸고 말일세. 홈즈가 조용히 말했다. 그랬다가는 내기 돈만 날릴 걸세. 실은 그 글은 내가 쓴 거라고. 자네가? 그렇다네. 나는 관찰이나 추리의 힘을 존중하지. 저기에 쓰인 이론은 자네에게는 아무런 쓸모가 없을지 모르나 실제로는 여간 실용적인 것이 아니라네. 따지고 보면 나는 그 이론으로 먹고 사는 셈이거든. 어떻게 말인가? 나는 그런 이론을 응용하는 직업을 갖고 있다네. 이런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아마도 나 하나밖에 없을지도 모르지. 즉 탐정 고문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이 런던만 해도 형사나 사립 탐정이 꽤 많이 있지. 그들이 수사에 막히면 나를 찾아오고 나는 거기서 정확한 타겟책을 일러준다네. 그들은 모든 증거를 내게 말해주고 나는 범죄 역사에 관한 지식을 살려 대개의 경우는 해결책을 말해줄 수가 있다네. 대부분 범죄 사건에는 서로 비슷한 점이 많으므로 1000개의 범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으면 0첫번째의 범죄도 쉽게 풀릴 수 있을 게 아닌가. 저번에 찾아온 레스트레이드도 몸집이 작고 생쥐 같은 얼굴을 하고 있지만 실은 유명한 경감이라네. 위조 지폐 사건으로 골치를 앓다가 나를 찾아왔다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대개 흥신소의 소개로 찾아온다네. 모두가 나름대로 가진 걱정거리가 있어. 그것을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지. 그래서 내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상대방이 내 의견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면 살해를 하는 것이라네. 그렇다면 자네는 이 방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고도 사건에 휘말려 있는 본인도 풀 수 없는 의문을 풀어줄 수가 있단 말인가? 물론이지. 그런 일에 관해선 나는 일종의 직감을 갖고 있다네. 그야 때에 따라서는 복잡한 사건도 있기 마련이지. 그럴 땐 내가 뛰어다니면 직접 살펴보기도 하지. 하지만 보다시피 나는 특수한 지식을 적지 않게 갖고 있고 또 그것을 응용하니까 사건을 놀라울 정도로 간추려 생각할 수가 있네. 자네는 이 잡지에 나와 있는 추리의 원칙을 잠꼬대 같은 소리라고 했지만 그 원칙이 내일에는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른다네. 나는 무엇이든 저절로 관찰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다네. 내가 처음 자네와 만났을 때 아프가니스탄에서 돌아왔느냐고 물었더니 놀라는 얼굴이 되더군. 누구에게서 들었겠지. 천만에. 내 추리의 힘으로 알았을 뿐일세. 오랜 습관으로 번갯불에 콩 튀기듯 생각이 돌아가니까 순식간에 결론이 나오고 말았지만 그 추리의 순서를 풀어보면 이렇게 된다네. 여기에 의사 같은 신사가 있다. 그러나 군인 냄새가 난다. 그렇다면 군의관이지.
얼굴과 손은 검게 탔지만 와이셔츠 소매 밑에 손목은 흰 것으로 보아 열대지방에서 돌아왔을 것이다. 초췌한 얼굴로 보아 고생스러운 환경에서 중병을 앓은 모양이다. 왼팔에 부상을 입은 모양인지 팔의 움직임이 딱딱하고 부자연스럽다. 열대지방으로서 더구나 대영제국의 군의관이 부상을 입을 정도의 격전지는 어딘가? 아프가니스탄이 뻔하다. 이상의 추리에 단 1초도 걸리지 않았네. 그리고 결론을 이야기하자 자네는 토끼 눈이 되었던 걸세. 나는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설명을 듣고 보니 극히 간단하군. 자네는 미국의 추리소설가 포의 작품에 등장하는 뒤팽 탐정 같군 그래. 그런 인물이 실제로 존재하리라곤 생각지도 못했는걸. 홈즈는 벌떡 일어서며 파이프에 불을 붙였다. 자네는 물론 나를 칭찬해 줄 생각으로 뒤팽을 끄집어냈겠지. 그러나 나보고 그를 평하라면 불쌍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네. 15분 동안이나 생각하고 나서야 그럴듯한 추리를 해서 친구들을 놀라게 하다니 답답하기보다는 동정이 가네. 어느 정도는 분석에 재능이 있기는 했지만 포가 기대한 만큼 명석한 인물이라고는 생각지 않네. 그래? 자네는 프랑스의 추리작가 가보리오의 작품도 읽었겠구먼. 거기에 나오는 르코크라면 자네의 눈으로 보아 명탐정이라고 할 수 있겠지? 홈즈는 콧방귀를 뀌었다. 르코크 같은 건 장님 코끼리 더듬기라 봐주기도 괴롭네. 한 가지 인정해 줄 일이 있다면 정력적이라는 점 하나지. 하여간 그 책은 도저히 눈을 뜨고 읽어줄 것이 못 되네. 입을 열지 않는 용의자의 신원 조사가 고작이 아닌가. 나라면 하루로 족할 일을 르코크 선생은 반년이나 허둥거리더군. 그 책은 탐정으로서 빠지기 쉬운 실수를 경계하는 교과서라면 도움이 될 걸세. 나는 내가 제 딴에는 숭배한 책 속의 탐정들이 둘 다 홈즈에 의해서 묵사발이 되는 것을 보고 약간 화가 치밀었다. 나는 창가에 다가서서 거리를 내려다보며 생각했다. 이 사람은 머리가 좋을지 모르나 자만심이 지나친 것 같아. 홈즈는 혼잣말처럼 투덜거리며 앉아 있었다. 최근에는 그럴싸한 악인도 범죄도 꼬리를 감추고 말았나 봐. 이와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좋은 두뇌를 갖고 있어도 무슨 소용이 있는가 말일세. 범죄 수사에 있어서 나만큼 연구를 쌓고 또 타고난 재능을 부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일세. 그러나 나와 같은 탐정을 필요로 할 만한 사건이 일어나 주지를 않으니 어쩌나. 기껏해야 경시청의 돌대가리 수준에 맞는 동기가 뻔하고 서투른 악당뿐이니. 나는 홈즈의 기고만장한 이야기에 더 화가 났기에 이야기를 돌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저 남자는 뭘 찾고 있는 걸까? 그렇게 말하며 내가 가리킨 것은 집의 번지수를 들여다보며 도로의 저쪽을 서성거리는 한 남자였다. 우람한 체격에 검소한 차림이다. 손에는 푸른 서류 봉투를 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걸 배달하러 가는 모양이었다. 홈즈가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다. 저 해병대 출신 중사 말인가? 나는 눈살을 찌푸렸다. 또 큰 소리군. 넘겨 짚어봤자 탄로날 걱정이 없으니 저런 소리를 하는 거겠지. 그러는 동안에 우리가 지켜보고 있던 남자는 우리 쪽의 집번호를 확인하고는 쟁 걸음으로 길을 건너왔다. 그리고는 곧 아래층에서 노크 소리가 나고 굵직한 목소리가 하숙집 아주머니에게 뭐라고 하더니 쿵쿵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방 안에 들어선 남자가 봉투를 내밀었다. 셜록 홈즈 씨에게 전해드리랍니다. 나는 지금이야말로 홈즈의 콧대를 꺾어줄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홈즈는 일이 이렇게 될 줄도 모르고 멋대로 짓걸렸을 테니 말입니다. 나는 잠옷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실례인지는 모르나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심부름 센터에서 먹고 삽니다. 나는 심술궂은 눈으로 홈즈의 표정을 흘끔 살펴보고 물었습니다. 그전에는 뭘 했습니까? 해병대에 있다가 중사로 제대했지요. 답장을 써주실 필요가 없다면 돌아가겠습니다. 3. 로리스턴 가히 괴사건. 솔직히 말해서 나는 홈즈의 이론이 척척 들어맞는 증거를 눈앞에서 지켜보고는 탐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홈즈의 분석력을 인정해주지 않을 수도 없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홈즈가 나의 길을 죽이려고 미리 연극을 꾸며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고개를 드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를 속여서 무슨 이득을 볼 것인가를 생각하니 역시 신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홈즈를 새삼스럽게 바라보니 그는 막 편지를 읽고 나서 멍한 눈이 되어 있었다. 아마도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다. 나는 궁금증을 참을 수가 없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추리가 가능했나? 홈즈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무슨 추리?
아까 그 남자가 해병대 중사로 제대했다는 것 말일세. 난 지금 그런 사소한 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네. 홈즈는 내뱉듯이 쏘아붙였다가 곧 웃는 얼굴이 되었다. 아차, 실례했네. 생각하는 일에 방해가 되었기에 그만. 그렇다면 자네는 그가 해병대 출신이라는 것 정도도 몰랐단 말인가? 물론 짐작도 못했네. 그런가? 나로서는 알고 모르고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설명을 할지가 더 어려운걸. 자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에 이를 더하면 4가 된다는 이유를 설명하라면 그 답을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설명을 하겠나? 그 남자는 길 저쪽에 있었지만 손목에서 팔에 걸쳐 뚜렷한 다제 문신이 있었네. 다제 문신이라면 바다와 관계가 있지. 거기에다 몸의 동작이 절도가 있는 것이 신병을 호되게 다루는 고참병 냄새가 풍기더군. 중요한 건 그 콧수염일세. 해군에선 그런 카이저형의 콧수염을 기르지 않아. 그건 해병대 특유의 콧수염이지. 거기에 나이는 이미 중년에 접어들었잖나. 그러면 뻔하지 않은가. 장교도 아니고 능구렁이 상사급도 아니면 중사 정도라고 단정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게 아닌가. 나는 소리쳤다. 두 손 들었네. 아니, 대수롭지 않은 일일세. 홈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말했지만 내가 항복했다는 데 대해서는 싫지 않다는 얼굴이었다. 나는 방금 범죄다운 범죄자가 없다고 했는데 꼭 그런 것만도 아닌 것 같구만. 이걸 읽어보게나. 홈즈는 편지를 나에게 내밀면서 읽어보라고 했다. 나는 편지를 읽어보고는 신음하듯 말했다.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군. 홈즈는 침착하게 말했다. 평범한 사건이 아닌 것 같네. 어디 한번 소리 내어 읽어주겠나? 나는 시키는 대로 소리 내어 읽기 시작했다. 셜록 홈즈 귀하. 지난밤 런던 브릭스턴 로에서 떨어져 있는 로리스턴 가든 3번지에서 까다로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이 시경 같은 번지의 빈집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순찰 중인 경관이 발견하고는 이상하게 생각하여 살펴본 결과 현관문은 열려 있는 채였고 가구 하나 없는 응접실에 한 남자의 시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옷차림은 말쑥했는데 주머니에는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시 이녹 드리버라는 명함이 몇 장 들어 있었습니다. 소지품을 강탈당한 흔적은 없었고 그 남자가 죽은 원인을 나타낼 만한 증거물도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실내에는 몇 군데 핏자국이 있습니다만 시체에는 상처 하나 없습니다. 그 남자가 어떤 이유로 빈집에 들어갔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사건 전체가 안개에 쌓인 느낌입니다. 오늘 오전 중에 이 집에 와주신다면 나는 그곳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당신에게서 응답이 있을 때까지 현장은 그대로 보관하겠습니다. 별 지장이 없으시다면 와주시기 바라며 못 오시게 될 경우엔 차후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견을 들려주시면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레그슨 드림. 홈즈가 설명했다. 그레그슨이란 사람은 경시청에서 제일 가는 민환 수사관이라네. 이 사람과 레스트레이드는 경감급에서는 알아주는 사람들이지. 두 사람 모두가 빈틈없고 정력적이지만 아깝게도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네. 게다가 두 사람의 사이는 경쟁의 불꽃이 튀기고 있어. 두 사람이 제각기 이번 사건에 관여한다면 상당한 접전이 벌어질 걸세. 나는 홈즈가 딴 세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조급해졌다. 자네 한가하게 이야기할 틈이 어디 있는가? 곧 마차를 불러옴세. 난 아직 가보겠다고는 말한 적이 없는데? 하지만 자네가 그렇게 기다리던 기회가 아닌가? 자네는 그렇게 말하지만 냉정히 말해 내가 이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나? 가령 내가 해결한다 해도 그 공로는 틀림없이 그레그슨이나 레스트레이드 경감의 것이 될 것이 아닌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비애라는 거지. 그러나 간절히 부탁해 왔는데 그야 부탁해 오기 마련이지. 나에게는 못 당한다는 걸 그들은 알고 있으니까. 머리를 숙이고 기어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일세. 남에게 부탁할 거라면 그 자리를 그만두어야 하는데도 말일세. 어쨌거나 잠시 다녀오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지. 나는 내 방식대로 조사해 보기로 하겠네. 큰 소득은 없겠지만 그 사람들을 웃음거리로 만들 수는 있을 게 아닌가. 자, 가세. 홈즈는 급히 외투를 걸쳐 입으며 말했다. 자, 자네도 모자를 쓰게. 아니, 나도 함께 가자는 말인가? 뭐 달리 할 일도 없다면. 그로부터 1분 후에 우리는 마차를 타고 브릭스턴 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다. 짙은 안개가 자욱이 내려앉은 아침이었다. 멀고 가까운 집들이 회색 장막에 쌓인 듯 멀수록 희미했다.
홈즈는 활기에 차서 내내 바이올린 연주에 관한 이야기를 떠들어댔다. 한편 나는 생전 처음으로 대면하게 될 음산한 사건과 침침한 날씨 탓으로 움츠러드는 기분이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푸념을 했다. 자넨 지금 다루게 될 사건에 대해서는 생각도 해보지 않나? 아직 아무런 자료도 없지 않은가? 구체적인 증거가 갖추어지기도 전에 추리를 했다가는 실수를 범하기 십상이지. 판단을 흐리게 하니까. 나는 앞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자료는 곧 입수되겠군. 지금 브릭스턴로를 지나고 있네. 아, 저것이 바로 그 빈집이 아닌가? 그런 것 같군. 마부 마차를 세워주시오. 그 집까진 아직 백엠는 남아 있었으나 홈즈가 끌어내리는 바람에 우리는 그 집까지 걸어가야 했다. 로리스턴 가든 3번지 일대는 보기에도 음산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슬그머니 겁을 먹게 하는 그런 분위기였다. 한 길에서 좀 떨어진 곳에 네 채의 집이 나란히 서 있는데 그중 두 집은 사람이 살고 있었지만 나머지 두 집은 비어있고 문제의 집은 그중 하나였다. 인기척도 없는 음침한 창이 세 줄로 나란히 달려있고 쇠를 놓겠다는 편말이 붙어 있었다. 도로에서 집까지의 사이는 작은 정원이 가꾸어져 있었고 아직 어린 나무가 여기저기 심어져 있었으며 자갈이 듬성듬성한 흙길이 그 사이로 나 있었다. 길 언저리는 어젯밤에 비로 질펀했다. 집 둘레에는 목책이 달린 높이 1m가량의 벽돌담이 둘러져 있고 문 쪽에 체격이 큰 순경이 한 명 서서 버티고 있었으나 그의 주위에는 한가한 사람이 몇 명 서성거리며 집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조금이라도 보려고 목을 길게 빼고 있었다. 나는 홈즈가 곧 집 안으로 들어가 수사를 시작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홈즈는 그런 기색은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보는 눈으로는 일부러 딴전이라도 피우는 것처럼 도로를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땅이나 하늘 그리고 길 건너쪽의 집과 울타리 같은 것을 멍하니 바라보는 것이었다. 그런 관찰을 끝내더니 이번에는 집으로 통하는 길에서 되도록 자갈과 옆의 잔디를 골라 걸어가며 땅 위를 살펴보았다. 도중에 2번 걸음을 멈추었는데 한 번은 극히 만족스러운 미소를 보이며 뭐라고 중얼거리기도 했다. 자갈이 섞인 진흙길에는 많은 경찰 관계자들의 발자국이 나 있어 그런 상태에서 무슨 단서가 잡힐지 나로서는 의심스러웠다. 그러나 나는 홈즈의 관찰력이 얼마나 예리한가를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홈즈의 눈으로는 내가 알 수 없는 많은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을 것이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았다. 현관에서 우리는 수첩을 손에 든 키가 크고 흰 얼굴에 갈색 머리를 한 남자의 영접을 받았다. 그는 집안에서 달려 나오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홈즈의 손을 잡고 흔들었다. 잘 오셨습니다. 모든 상황을 손대지 않고 보존해 두었습니다. 그 말에 홈즈가 정원의 흙길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러고도 보존을 잘 해두었다는 것입니까? 설사 물소대를 풀어놨다고 해도 저 지경은 되지 않았을 거요. 하지만 당신도 보통 수준은 넘으니까. 저 지경이 되기 전에 살펴볼 것은 살펴보셨겠지. 그레그슨 경감. 그레그슨 경감이 말을 더듬었다. 실은 집안의 일에 정신이 팔려서. 동료인 레스트레이드 경감도 와 있길래 밖에 일은 그에게 맡겨두었지 뭡니까? 홈즈는 흘끔 나에게 시선을 보내고는 심술궂은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이나 레스트레이드 경감과 같은 베테랑급 두 분이 진두지휘를 한다면 다른 사람은 별로 얻는 게 없겠는걸요. 그레그스는 그것을 칭찬으로 받아들였는지 두 손을 비비며 자랑하듯 말했다. 가능한 한 모든 일을 실수 없이 진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상당히 이상한 사건이라 홈즈 씨의 취향에도 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홈즈가 엉뚱한 질문을 했다. 그런데 경감은 영업용 마차를 타고 이곳에 왔소? 아니요. 레스트레이드 경감은?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방 안을 구경해 봅시다. 홈즈는 집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그 뒤를 따르며 경감은 홈즈가 왜 마차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다는 듯이 좀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먼지가 쌓인 판자로 된 복도가 곧장 부엌과 세탁실 쪽으로 뻗어 있었다. 복도의 좌우로 한 개씩 문이 있고 그중 하나는 여러 주 동안 닫혀진 채로 있었던 것 같았다. 다른 하나는 식당으로 통해 있었는데 그곳이 이번에 일어난 불가사의한 사건의 현장이었다. 홈즈가 먼저 들어가고 내가 그 뒤를 따랐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끝.